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유아 시기에 필요한 간호와 아동 학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아 간호에는 영양 공급이 영아기보다는 덜하지만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영아보다 유아기가 되면 식욕이 좀 줄어요. 그러면서 성장 속도도 좀 느려지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열량과 비타민 등의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시기에 편식, 식이거절증 등이 잘 나타날 수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사 시 즐겁고 사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런 건 시험에 그렇게 나올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고요. 훈육은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 시기에 아동의 자기 통제 능력의 개발을 촉진시켜야 되고요.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훈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타임아웃인데,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한 장소에서 아동을 분리시키고, 그래서 그 장소에서 분리시키고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을 타임아웃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뭘 위한 거냐? 네, 반성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격리된 장소에 혼자 있으므로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가족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타임아웃을 무조건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동의 연령에 해당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아이가 2세면 2분 정도, 3세면 3분 정도, 이 정도의 시간을 적용해서 최대 5분을 넘지 않도록 타임아웃을 시도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훈육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일관적으로 적용해라, 공정하게 적용해라, 그리고 아이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들은 체벌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 체벌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체벌은 하지 않되 타임아웃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아이의 행동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그 행동이 일어나면 즉시 교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의 기억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한두 시간만 지나도 방금 전에 본인이 했던 실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훈육을 하게 되면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전 기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일관성이라는 게 특히 중요해요. 주 양육자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둘의 교육관이 다르면 아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훈육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서 일관된 입장을 취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아의 건강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낙상과 사고예요. 유아 시기에는 영아기보다 활발해지고 빨라지는데 문제는 그 컨트롤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상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교통사고라든지 그 외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유아기의 가장 주된 사망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부모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아기에 비해 다리 근력이 강화되고 그래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계단이라든지 위험한 곳은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의 위험물들을 사전에 치우고 교통규칙을 잘 알려주고 위험한 물건, 약물에 대해서도 잘 교육해야 되는 게 부모의 할 일이겠죠. 그리고 유아 시기에 잘 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화상이에요. 화상은 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으로 열 손상 중에 가장 흔한 형태고요. 예전에 한 7, 80년대 생들은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발에서 한두 명 정도는 몸에 화상 자국이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시기는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자녀에게 신경을 쏟지 못해서 그런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흔하지 않죠, 이런 화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죠.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도록 부모를 교육해야 되겠고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다 취해야 해요. 아동간호에서는 이런 간단한 문제만 나올 수 있지만 응급간호에서는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구애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구애 법칙 보시면 화상의 범위예요. 그래서 얼굴 전체가 9%, 팔 전체가 9%, 그리고 하지가 당연히 상지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18%, 그리고
이 앞면이 18%이기 때문에 이 체스트, 흉부만 나누게 되면 여기가 9%, 복부를 나누게 되면 또 9%, 그래서 흉부 9, 복부 9% 이렇게 나누고요. 생식기가 1%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도 위아래로 나누면 9%, 9%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팔이 9%이기 때문에 팔의 앞부분에만 화상을 입게 되면 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팔의 뒷부분만 화상을 입게 되면 또 4.5%가 되는 거예요. 다리의 앞만 화상을 입게 되면 9%, 다시 다리의 뒷부분에 화상을 입게 되면 또 9%, 전체 다리에 화상을 입게 돼야 18%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9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머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성인에 비해서. 그래서 머리 부분이 크고 팔다리는 좀 짧기 때문에 성인과는 좀 다르게 구분을 해요. 화상의 범위를. 그래서 살펴보면 머리가 크기 때문에 머리가 18%예요. 그래서 머리의 앞부분만 보면 9%, 머리의 뒷부분은 또 9%, 팔은 똑같이 9%, 9%, 그리고 흉부와 복부를 나누게 되면 역시나 9%, 9%로 나눌 수 있고요. 생식기 부분은 역시 똑같이 1%예요. 아이들의 경우는 성인에 비해 다리가 좀 짧기 때문에 다리는 이 머리에서 빠진 9%를 빼면 돼요. 지금 이 정도까지만 봤을 때 성인과 아이의 차이는 이 머리죠. 18%, 성인은 9%잖아요. 그럼 지금 9%가 어디서 빠져야 돼요. 아이의 경우는 성인보다 다리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9%가 다리에서 빠져요. 그래서 보시면 18%에서 4.5가 빠져야 되니까 여기가 13.5%, 이쪽 다리도 13.5% 이렇게 나누면 소아의 화상 범위가 됩니다. 어떤 책들은 여기를 아예 14%라고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4.5, 4.5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응급간호에서 그래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간호에 잘 유발될 수 있는 게 중독이잖아요. 영아기와 같이 독성물질을 섭취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큰 시기예요. 그런 빈도가 가장 높은 나이가 만 2세라는 거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독성물질이 아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부모에게 적절한 교육과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영양과 비만에 대해서 살펴보면 균형 잡힌 식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먹이지 말고 그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게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만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은 양을 주게 되면 아이가 식사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더 필요하면 더 먹을 것인지 물어보고 추가적으로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이의 영양을 챙기면 되는 거죠. 이 유아의 치아 관리는 여러분 치과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충치를 적게 하는 식이를 섭취해야 되고요. 충치를 많이 발생시키는 식이들을 보면 당연히 당이 많이 들어있는 설탕이라든지 과자류 그리고 빵 같은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당연히 올바른 양치 방법을 교육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치아 관리 방법이에요. 만 6세까지는 아직 아이가 혼자서 완벽하게 양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효과적인 양치질을 추가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만 구강위생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학대라고 하고요. 그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신체적 학대를 살펴보면 당연히 신체적인 가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그래서 체벌이라든지 그래서 물리적인 접촉이 있다면 다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겠죠.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물리적인 접촉 없이 언어적, 정서적 위협 등의 가학적인 행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고요. 원망적,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심리적으로 아동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정서적 학대라고 합니다. 성적 학대라고 하면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로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겠죠.
방임은 방임이란 단어의 뜻만 알고 있으시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동의 보호자가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해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인 거죠. 부모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소홀히 해서 아이가 해를 입는 경우를 방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서 지저분한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제대로 된 위생 상태를 갖추지 못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 등이 이 방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아동을 격리 방치, 쉽게 얘기해서 버리는 거죠. 이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나중에 노인간호에서도 똑같이 이 학대 유형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동 학대 부분에서 이 5가지 유형을 여러분이 잘 구분해 두시면 노인간호에서 똑같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노인간호 문제 하나를 여러분이 습득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학년 전기 아동의 간호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